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7강이 되겠습니다. 자, 7강은 어떤 거냐면요,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연령. 자, 이제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어 하나만 좀 알고 갑시다. 자, 지구가 태어난 게 얼마입니까? 얼마 전입니까?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어났어요. 그죠? 그럼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간이 쫙 오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구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사건 같은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사학이라고 불러. 뭐 이런 얘기 아니죠.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한다. 자, everybody say 지사학. 그래, 지사학이라고 하는 것들. 자, 지구의 역사를 연구한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하겠다. 자, 근데 지구의 역사를 연구할 때 어떤 뭐 무작정, 그죠? 무턱대고 연구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를 연구할 때 어떤 기본이 되는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원리. 자, 몇 가지의 원리가 있냐면 5가지의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원리부터 소개할 테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뭐냐면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 수평 퇴적의 법칙. 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 퇴적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낮은 곳에 물속에 쌓이잖아요. 쌓일 때 어떻게 쌓인다? 수평하게 쌓인다 이런 얘기예요. 수평하게 쌓인다. 자, 그럼 왜 수평하게 쌓이지? 그죠? 경사도 쌓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십니까? 안 가신 것 같은데. 자, 수평하게 쌓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래요. 우리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 알죠? 중력 때문에 수평하게 쌓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중력.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쌓였을 때 만약에 이렇게 경사져서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낮은 곳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낮은 곳은 채워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 대체로 수평하게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평 퇴적의 법칙은 자, 중력 때문에 수평하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지층을 우리가 관찰했더니, 이 친구가 수평하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삐딱하게 경사져 있고, 그죠? 자, 그렇다면, 원래는 수평하게 쌓였다는 친구인데, 경사져 있으니까, 왜 그러지라고 묻게 되면, 그래요. 얘는 뭐야? 지각 변동을 받았다. 뭔가 학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각 변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법칙은 수평 퇴적의 법칙이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수평하게 쌓이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사져 있다. 그 이유는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과거에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았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이제 지층이라고 하는 건 차곡차곡 누적돼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력의 영향으로 항상 쌓일 때는 어떻죠? 그렇죠.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여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층을 봤더니 A라는 퇴적물들이 모여서 A라는 퇴적을 만들었고 B라는 퇴적물들이 모여서 B라는 퇴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A는 아래에 있는 거고 B는 위에 있다. 다운 업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자, 이때 지층의 생성 순서는 A가 먼저고 그 다음에 B가 쌓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여 올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게 오래된 거다. 너무 쉽죠? 뭐 이런 얘기예요. 자, 한 가지 조심할 건 이런 지층 누중의 법칙이 우리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역전이 되질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게 지층이 역전됐다라고 한다면 A가 쌓이고 B가 쌓였다가 아니라 BA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은 역전되지 않았을 경우가 아래에 있는 게 오래된 거고 역전이 됐다면 이제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층이 역전됐는지 역전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뭘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 우리 퇴적암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퇴적암이 나타나는 특별한 구조 몇 가지 배웠는데, 그렇죠? 퇴적 구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했었던 거. 퇴적 구조 중에 우리 뭐가 있었냐면, 자, 퇴적물들은 보통 층층이 쌓이잖아. 그래서 층리를 갖고 있었는데, 자, 저희는 좀 특별하게 경사진 층리예요.
라고 해서 사측리 배웠을 거야. 자, 두 번째 뭐 점이측리 같은 것들. 자, 복습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건조해서 균열이 생겼어요. 건열. 또 뭐가 있었냐면 물결연적 연음 같은 것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갖는 어떤 특징적인 그 무늬들이 있잖아. 그 무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건열은 아래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연음도 아래로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퇴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아직까지는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화석. 자,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시대를 대표하는 그 국가대표들. 이런 게 우리 고생대라고 했을 때 충들이 있었잖아. 충들이. 삼엽충하고 방추충. 일배충이 된다. 방추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들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역전됐나? 역전되지 않았나? 밑에 있는 지층이 오래된 지층이었다면 오래전에 표준화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지층 중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부정합의 법칙인데 이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다. 자,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퇴적물들이 쌓일 때, 그죠? 일반적으로 물속에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쌓여 있다가 계속 물속에 있던 게 아니라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잖아. 그죠? 올라와서 깎이고 나서 다시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게 쌓였을 때 우리는 그때 자, 요걸 부정합이라고 불렀었다. 세 번째, 부정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부정합 면은 어떻다? 긴 시간을 갖고 만들어진 면이 되는 거고 부정합 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퇴적이 중단됐던 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보통 침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정합 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뭔가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때 우리는 생물계의 크나큰 변화를 가지고 생물계의 변화를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부정합 면 역시도 이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합 면이 크면 클수록 그걸 가지고 어떻다?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부정합 면이 있다고 했었을 때 아래에 있는 걸 고생대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건 중생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정합 면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지질시대 구분 기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또 역전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역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퇴적 구조라든지 표준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정한 면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부정한 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그럼 부정한 면이 어떤 거냐면 이 침식된 것들, 부서진 것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침식된 것들 중에서 입자가 큰 것들은 잘 운반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면 위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했었냐면 기저여감이라고 불렀어. 자, 좀 어려운 친구들은 지난 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부정한 면 위에 뭐가 있다? 기저여감이 있다. 이런 얘기일 거야. 그래서 이 부정한 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전 여부도 알려준다. 이렇게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구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정한 면 아래에 기저여감이 있다면 이때는 지칭이 뭐였다? 뒤집혔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부정합은 이런 얘기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됐죠, 그죠? 자, 우리는 우리 순서대로 관입의 법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입. 자, 그래서 여기다 좀 해볼게요. 관입. 좀 여기 어렵습니다. 자, 관입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보는 지층이 퇴적암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퇴적암 이외에도 마그마가 식어오든 화성암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A라는 퇴적암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지? 그 다음에 바로 B라는 퇴적암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C라고 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C라고 하는 이키, 그지? 바로 뭐가 있었다? 화성암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C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된다? 화성암이에요, 화성암. 자, 그렇다면 A라는 퇴적암이 있었고, A라는 퇴적암. 그 다음에 B라는 퇴적암이 있었고, C라고 하는 화성암이 있었다. 그 C는 뭐가 된다? 화성암이에요. 자,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식어 굳은 걸 화성암이라고 하잖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순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야. 자, 한번 순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A라는 녀석이 있었다. A.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고 했더니 오케이 됐죠, 그죠? 바로 C라고 하는 오케이 마그마가 A를 녹이고 나와서 이렇게 지표로 분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C라고 하는 오케이 화성암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때 C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그마가 지표로 나온 거니까 이걸 화산암이라고 부를 거야. 화산암. 되시겠습니까? 자, 또는 다른 말로 지표로 나왔으니까 분출했다고 해서 분출암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녀석 위에 누가 쌓였다? B가 쌓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순서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 해볼게요. 그죠? 이번에는 누가 있었냐면 A가 있었대요. 자, 그 이후에 B라고 하는 퇴적암이 그 위에 쌓인 거예요. 그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생겼냐면 바로 마그마가 A, B 사이를 녹이고 들어간 거예요. 자, 역시 이 C가 뭐죠? 그것이 화성암이겠죠. 자, 하지만 화성암이지만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A와 B 사이에 들어간 거니까 이때는 화성암 중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이런 친구를 심성암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마그마가 집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심성암의 또 다른 별명은 뭐가 된다? 관이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A와 B와 C가 있었는데 이 순서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다? 두 가지의 생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A, C, B로 읽을 수도 있고요. A, B, C로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뭐 어느 게 정답이에요? 라고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바로 뭐다? 관입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관입. 자, 우리 지난 강에서 관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퇴적암을 마그가 녹였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때 관이밤이 됐지. 그지? 다른 걸 녹였지만 녹이지 못하고 그 전에 있던 것들을 포로로 붙잡은 거. 포획암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포획암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한데 순서를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화산암, 분천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누가 있었다? A가. 이 그림으로 오케이. 그 다음 C가 이렇게 좀 녹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녹아버린 거죠. A가 녹고 오케이. 그 위에 이제 C가 쌓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C가 관입을 한 거죠. 어쨌든 A 요 부분을. 됐죠? 마그마가 지표 시고 굳었을 땐 화산암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C 속에 누가? 그렇죠? 요 A가 뭐 될 수 있다? 포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포획. 자, 이제 두 번째. 자, 요 A가 있고 C가 뚫고 나오다 보니까 자, A의 이 부분은 녹았을 거예요. 녹았어. 하지만 요런 부분은 녹진 않았지만, 됐죠? 그죠? 이 뜨거운 마그마랑 접촉을 했잖아. 접촉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케이. 바로 요 부분에서, 이게 요 부분에서 녹진 않았지만, 자, 열받아서, 그죠? 암석이 변할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거 우린 변성이라 그래, 변성. 그러니까 자, C라는 마그마가 나왔을 때 그 전에 있던 게 A니까 이때 A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변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케이. 자, A가 변성될 수 있고 A가 포획될 수 있고 그 다음에 C가 나온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B는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죠? 분명히 이 C 속에 포획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또한 C에 의해서 변성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화성암이 있었을 때 화성암이 이렇게 아래쪽에만 변성이 있다. 그치? 그리고 화성암 속에 예를 들어서 A만 포획이 돼 있다. 이때는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바로 화산암 분출암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직접 그려보면 별거 아니야.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심성암이죠. 심성암. 그럼 이때 순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A가 있었어. 그리고 그 위에 B가 또 만들어졌고 맨 마지막에 C가 쭉 녹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C가 A, B를 녹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C 속에 그렇죠. A, B의 일부가 붙잡혀 있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A와 B는 바로 C 속에 포획될 수 있다.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녹지 않은 부분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또 변성될 수가 있겠지. 변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A, B가 뭐 될 수 있다? 변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성암 위아래가 다 변성이 되어 있다면 위아래가 변성이 되어 있다는 건 위에가 변성이 되어 있다는 건 화성암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 지하에서 식었다 이런 뜻이니까 지하 깊은 곳 심성암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심성암의 별명은 관이밤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땐 누가 변성이 됐는지 누가 포획이 됐는지 변성 포획된 것들이 먼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일 경우엔 A도 변성됐고 B도 변성됐어. 그럼 마지막에 누가 들어왔어? C. 왜 C가 변성시키는 거니까? 화성암이. 화성암 뜨겁잖아. 근데 A만 변성됐다? 아, 그때는 B가 없었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읽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또 이런 문제 요거. 그럼 이제 C를 한번 볼게요. C를. 그럼 C하고 이 C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죠. 이 C는 화산암 C야. 이 C는 뭐가 된다? 심성암 C가 되니까 우리 화산암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 빨리빨리 식어 굳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 C 속에 들어있는 광물이 미세하게 작을 거야. 세립질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세립질.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때? 그죠? 이건 지하에서 천천히 식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뭐가 된다? 그렇지. 조립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이렇게 세립질, 조립질로 우리한테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본 원칙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기본 개념 강의니까 문제 테크닉도 어려운 것들은 뭐 나중 강의도 우리 할 거고요. 여기까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퇴적감만 있는 게 아니라 화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성감들은 이렇게 바로 변성관계나 포획관계를 통해서 그죠? 이 친구가 화산암이었는지 심성암이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나서 순서를 읽어주면 되겠다. 됐죠?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오케이. 바로 관입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겠다. 물론 관입과 분출의 법칙이라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선배들이 관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뭐냐면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물군 천의의 법칙. 자, 뭐 동물군 천의의 법칙은 간단한 얘기인데, 오케이. 여러분 다윈이라고 하시는 분 떠오르시죠? 다윈. 그렇죠. 뭐 다윈 하면 다 떠올 것 같은데, 그죠? 다윈. 다윈에 뭐가 있었다? 진화론이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다윈의 진화론. 자, 그래서 자 지구가 탄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오면서 생물들이 진화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지층에는 오래전에 생물이 있을 거고요. 최근의 지층으로 올수록 어떨까? 최근의 생물이 있겠죠, 뭐,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어떨 거냐면 그 생물을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거야. 물론 그 생물 화석들이겠지. 그때는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기관이나 구조들이 되게 심플, 단순해요. 단순한 형태였었는데, 오케이. 이쪽에 있는 지층에 있는 생물들은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진화론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아, 모든 생물들이 대부분 단순한 쪽에서 복잡한 쪽으로 진화해 왔으니까. 아, 단세포에서 어떻게 될까? 다세포로 왔으니까. 됐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제 여동생 얘기인데, 그지?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이 됐으니까. 단순한 데서 복잡한 쪽으로 왔으니까. 오케이. 점점 진화된 생물화석이 나타내는 지층이 이 진화된 게 바로 뭐다? 상대적으로 최근의 지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5개죠. 수지부, 관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과거의 그 지층을 보면서 지층이 어떠한 지각 변동을 받았고 이 지층의 상대적인 선후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그지? 지구상에서 이런 곳에 파여 있는 화석 같은 걸 보겠죠. 기후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개념 확인하기 문제는 아마 69페이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교재 몇 페이지? 70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0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5가지의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죠?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어떤 지층들이 있었을 때. 됐죠? 그죠? 이 지사학의 5원칙을 이용을 해서 자, 이 지층을 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지층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냐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 지역의 지층만을 우리가 연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배웠던 게 뭐 예를 들면 뭐 동아시아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서양사도 있고 뭐 세계사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일을 알고 싶다면 어느 한 지역에 국한시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한 지역의 지층을 조사한 이후에는 그 지역의 지층을 다른 지역과 같아 확장시키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조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야. 자, 이때 가까운 지역의 지층을 갖다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지층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층을 비교하는 걸 지층의 대비라고 부르겠다. 자,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 비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제 연구한 지역이라고 칠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고 했더니 가까운 지역이 있다고 쳐볼게. 가까운 지역. 그럼 가까운 지역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가까운 지역은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까운 지역을 비교하는 방법은 일단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곳이 대치동인데 대치동에서 이렇게 화산이 터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언제 터졌냐고요? 뭘 언제 터져요? 안 터졌지. 터졌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대치동에서 화산이 터졌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화산재가 날리겠죠. 그죠? 날리면서 주변 지역으로 날아갈 거야. 그러면서 가까운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 동일하게 화산재들이 쌓이겠죠.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뭘 만들게 될까? 쌓이고 되면 응해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자, 현재 내가 먼저 조사했던 지역이 여기 응해암이라고 하는 지층이 있었어. 화산재가 쌓이고 든 것들. 됐죠? 그죠? 그랬더니 가까운 지역인데 이 지역도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 응해암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응해암. 자, 그렇다면 이런 응해암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에브리요. 매년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자주 생기는 게 아니걸랑. 이제 어쩌다 한 번이걸랑.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층은 같은 시기에 생성됐다라고 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비교할 때는 똑같은 암석이죠?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암상이라고 할게. 암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응해암이 겉에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아래, 위를 따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혹은 응해암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석탄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석탄층. 그래, 이 석탄층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자주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어쩌다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석탄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있었다면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석탄층 역시 어떻다? 같은 시기에 생성됐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되지? 오케이,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연결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가까운 지역은 동일한 지층을 갖다 연결을 한다. 암석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조심할 건. 그럼 이렇게 어떤 연결을 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지층들을 비교하는 어떤, 그지? 참 기준이 되는 것들이잖아, 기준. 자, 이 지역의 지층의 어떤 역사를 갖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해결의 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지층을 우리 뭐라 하냐면 키베드라고 부를 거야. 키베드. 자,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열쇠층이라 그래요. 열쇠층. 자, 그래서 응해암층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석탄층 같은 경우에 이런 특별한 지층들을 주로 열쇠층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 너무난 건, 이건 아니지. 너무난 건 자주 생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응해암층이나 석탄층 같은 것들, 이런 거 우리는 열쇠층으로 잡는다. 열쇠층. 또 한자로 쓰게 되면 요 건층이라 그래, 건층. 생도 좀 한참 약한데 우리 시건장치라고 들어본 친구 있나? 자물쇠, 열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건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은 이렇게 똑같은 지층을 연결한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보니까 여기 석탄층이 있었어. 여기 석탄층. 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요 아래쪽에 보니까 누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감이 있었다고 칠게, 여감.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뭐가 있었어? 사암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는 여감이 아니라 석탄층 밑에 뭐가 있어? 사암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죠? 그럼 석탄층보다 오래된 게 여감이고 여감보다 오래전에 했던 게 누구지? 사암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사암. 그런데 여기는 석탄층 밑에 누가 있어? 사암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감이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는 여감이 빠져 있잖아. 자, 여감이 빠졌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때 퇴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중단됐다. 그치? 퇴적이 중단됐다. 그럼 퇴적이 중단됐었다? 침식됐다. 그래요. 바로 뭐가 되죠? 부정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면은 바로 뭐가 된다? 부정합 면이라고 여러분이 읽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지층을 이렇게 대비하고 비교했었을 때 뭔가 빠진 결층이 있다면, 결석된 층이 있다면 그 층을 우리는 부정합 면으로 읽을 수가 있다. 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 우리가 지역의 어떤 지층을 조사한 이후에 이걸 조금씩 확장해 간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아주 먼 지역이야. 자, 우리가 조사한 지역이 한국, 코리아였는데, 그지? 이 지역은 코리아가 아니라 아메리카, 미국이래요. 한국과 미국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맞죠?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혹시 여기에도 응해암층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응해암층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응해암층. 그죠? 그러면 두 녀석이 똑같은 지층이니까 둘 다 같은 시기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같을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봐봐. 현재 우리 지구에서는 그냥 늘 끊임없이 왔었으니까 사실은 그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뉴스가 많이 안 봐서 그러는 거지 화산 활동 같은 거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한국으로 화산체가 날라와가지고 그지? 자, 오늘은 화산체 때문에 우리 등교를 좀 못하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있어도 이런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응해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이게 특별한 지층이고 가까운 지역에서는 지층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멀리 떨어진 지역일 때는 좀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터진 화산재들이 한국까지 날라와서 쌓였다라는 건 그렇지. 이거는 너무 이게 비약인 거 몰라.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선생님 화산 터지면 뭐 전 지구 덥지 않나요? 물론 상층에서는 덮을 수는 있겠지만 그지? 이 화산재들이 막 쌓이고 막 이러기 힘든 거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먼 지역일 때는 어떻죠? 똑같은 지층, 즉 암상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표준 화석. 됐죠? 고생들을 대표하는 게 누가 있어서 충충? 그렇지. 삼엽충. 일베충이란다. 그지? 삼엽충, 방추충 같은 것들이잖아. 중생들을 대표하는 거 공룡과 암모나이트 같은 것들. 신생들을 대표하는 화폐석 메모드 같은 것들이잖아. 그죠? 이런 거. 자, 그래서 보게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고 했더니 여기에 바로 화폐석이 있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신생대 초반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걸라. 그런데 여기에도 누가 있어? 화폐석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두 지층은 그죠? 이 지층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화폐석이라는 동일한 표준 화석을 갖고 있잖아. 화석, 표준 화석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어떤 지층을 쫙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지구상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하나를 조심할 건. 그럼 가까운 지역은 표준 화석이 안 될까? 라고 묻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가까운 지역은 암상만 가능합니까? 표준 화석은 불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데 아니죠. 표준 화석이라고는 이미 어떻게 보면 공인된 거잖아.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렇지. 표준 화석을 연결하면 뭐 당연히 같은 시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나 표준 화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지역일 땐 누구? 그렇지. 암상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개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층의 어떤 그 선후 관계, 어떤 게 먼저였고 비포, 어떤 게 애프터였는지, 그지?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상대 연령을 측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상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 주로 이제 이용되는 것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퇴저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사계 오원칙을 이용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확인하기 문제는 여기 71페이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쭉 71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뭐 쉽게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7강이죠.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들. 지층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했었어요. 그죠? 지사계 오원칙 잊지 마시고요. 5개 있었죠? 오케이. 두 번째는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을 비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랜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선생님 좀 건강이 좀 요새 안 좋았었어요. 조금 몸이 좀 병원에 갔더니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좀 요새 많이 쪄가지고 앞으로 좀 빨리 업데이트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